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의 그 장면은 민주당이 이미 이번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행세하는 아주 오만한 모습이자 국익이나 국격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청문회를 연 것부터가 코미디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장 탄핵이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헌정사상에서는 최초이지만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하던 짓입니다. 이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함으로써 사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장면이죠. 대법원장이 개인 비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고 후학을 가르칠 정도로 청렴한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개인 비리 없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는 헌정사상은 당연히 최초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탄핵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탄핵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열었고, 법관들이 전부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망신 주기용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청문회를 할 때는 거기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렇게 탄핵을 하려면 너무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어제 또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소위로 해부했는데요. 이 특검법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판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소신껏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민주당에 줄된 사람, 또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만 유리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눈을 기면 판사들이 무서워서 재판이나 제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사들 재판이 공정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도 특히 서민들한테 안 좋은 선례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권력자랑 손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권력이 있으면 판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저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멀쩡하게 재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단호히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강한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보면은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라는 것을 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였으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이번 대선에 못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심에서 유죄 받은 것을 2심에서 이상한 논리로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아마 국민들 누구도 그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박수치고 전혀 2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게 없죠. 박수치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대법원 판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무조건 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특검까지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도 바꾸는데요. 법이 되게 어이없는 법을 많이 어제 법사위에서 소위로 해부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 법들 통과시켜서 실제로 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현재 대법관이 14명이거든요. 대법관 100명을 늘린다는 거는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 되면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86명의 대법관을 자기가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런 발상을 독재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6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어떻게 임명하죠?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해놨냐면 3년 내에 86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1년에 28명, 29명, 29명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달에 2.5명 꼴이에요. 한 달에 거의 3명에 가까운 대법관을 임명하고 인사청문회하고 그 인사청문회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고 우리나라 민생이 얼마나 바쁘고 외교나 통상이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데 대법관 임명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관을 86명 임명하면 40여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을 계속 임명하면 어떻게 객관적인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을 뭘 믿고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보란 듯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다니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근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일극 체제예요. 거의 공산당과 체제가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하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법을 함부로 통과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이 출산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출산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여성들은 또 차별하는 겁니까? 출산을 그런 식으로, 출산은 장려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당과 이재명 후보가 분리된 것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니다가 본인 선거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바로 이재명이 나서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대선 캠프에서도 자르고 또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법은 발의해 놓고 일부러 통과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되면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 부분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보다 더 심한 거예요. 차베스 대통령은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원유가 풍부해가지고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의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렸습니다. 불과 그 12명을 자신들 친한 사람들로 채워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법관을 장악하고 일선 판사들은 몇백 명을 처벌을 해버렸습니다. 이상한 혐의 같은 거 뒤집어 씌워서요. 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 취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 개별 판사를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룸사롱 접대 의혹을 느닷없이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숨어가지고 판사들을 대놓고 잡혀찍기해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다른 판사들도 보라는 것이죠. 다른 판사들도 보고 쫄아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 권력 앞에 순응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양식 있는 판사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법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대표회의라는 거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만들었는데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좌편향된 판사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70명의 판사들이 반대하고 26명의 판사만 찬성했는데 지금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법부 독립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사들이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법사위에서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식의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인지를 저는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정말로 망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나 대한민국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